이거 국내에서 올바르게 이 시간 안에 런칭할 수 있는 거 나밖에 없다고 내가 막 얘기했었어요. 그 당시에 저 이거 자신 있게 얘기하지만 그때 당시에 팩트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는 거침없는 조직이다 이렇게 딱 얘기하더라고요. 파격적인 조건으로 입사하게 됐죠. 그러니까 결국에 제가 항상 얘기하는 나의 엣지나 내 기술이 확정되고 뭐 이런 게 있으면은 언제든지 기회는 찾아오게 되고 언제든지 회사는 자신들이 필요한 인재는 무조건 채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안녕하세요. 데바트의 송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미 여러분, 저 기억하시나요? 하이브의 위버스를 만들었었던 송주영입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데브옵스 엔지니어로 일을 했었고 그 일했으면서 감동받았던 순간들, 아찔했던 순간들, 여러 가지 순간들이 많았는데요. 그 중에서 굉장히 조금 인상 깊을 만한 스토리를 하나 얘기해 드리려고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하이브 입사는 이제 당시에는 굉장히 의아해한 입사였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막 스타트업 붐이 지금처럼 막 일어났던 때도 아니었고, 그리고 하이브가 지금은 엄청난 기획사로 발돋움을 했지만 이제 2019년, 18년 당시 때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이제 그때 BTS가 지금의 막강한 팬덤을 이루고 있었는데 아직 덜 알려진 상태였어서 사람들이 좀 의아해 했었었죠. 삼성전자에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를 간다는 게 스토리가 있는데요. 일단 제 지인들 개발자 몇 명들이 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먼저 입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요즘에 강의 많이 하는 아마존을 이제 하는 담당자를 거기서 찾고 있는 와중이었어요. 개발자가 그 일을 본인들이 해보니까 이제 너무 어려운 거예요. 실제로 어려워가지고 강연 요청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강연을 가서 제가 한 1시간 반 정도 강연을 해요. 막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어야 되고 이건 여러분들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걸 신경 써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거를 약 1시간 반 정도 그 얘기를 해요. 그때 기분이 좀 묘했었어요. 한 10분 20분 얘기했더니 이분들이 약간 눈 속에 초점이 없어지고 약간 백직장이 하얘진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 말을 잘 안 듣고 있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강의가 딱 끝나고 이제 거기서 실장이셨던 분이 저를 이렇게 따로 딱 불러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혹시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입사를 해주시는 게 어떠냐라고 제안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요? 1차 면접은 지금 걸로 됐다. 되게 웃기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급하니까 1차 면접은 그냥 우리 강연한 걸가 1차 면접으로 하게 되고, 왜냐면 그 당시 시니어 엔지니어들까지 다 모여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제의를 받고 나서 그러냐, 나는 뭐 이직 의사나 뭐 그런 건 충분히 있다. 하지만 내 조건만 뭐 만족시켜 주신다면 뭐 그런 건 괜찮다. 자,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진지하게 얘기해 보자고 해서 이제 인사팀이랑 이제 2차 면접을 이제 했었죠. 당시에 삼성전자에서도 연차 대비 되게 잘 나가는 쪽이었어요. 제가 이제 마지막 연봉을 공개할 수 있는 게 그때 당시에 제가 연봉만 하더라도 1.2억 원 이상이 넘었었어요. 그 당시에 2019년이니까 제가 이제 8년 차였는데 8년 차가 1.2억 이상의 돈을 받는 거는 많이 받는 그거거든요. 그 당시에도. 근데 제가 그 조건만 제시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직을 한다는 건 이제 삼성전자의 메리트와 제가 그걸 포기하고 내가 거기서 뭘 할 수 있는지, 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시기가 엄청나게 급했었어요. 현재의 위버스죠. 그 위버스를 런칭해야 되는데 런칭하기까지의 목표 기간이 거의 남지 않았었어요. 이거 국내에서 올바르게 이 시간 안에 런칭할 수 있는 거 나밖에 없다고 내가 막 얘기했었어요. 그 당시에 저 이거 자신 있게 얘기하지만 그때 당시에 팩트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2차 인사 면접을 보게 되죠. 2차 인사 면접은 뭐 그냥 뭐 되게 편안하게 봤어요. 2차 면접을 보신 분도 삼성 출신이더라고요. 심지어 저랑 동기였어요. 삼성전자 52기로 동기였었어요. 그래서 조금 편안하게 보다가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건 비밀 조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제가 이런 조건과 이런 조건과 좀 까다로운 조건들 몇 가지를 제가 이제 제시를 했었어요. 근데 거기서 조금 당황은 했어요. 당황을 하지만 우리가 못할 건 없죠. 뭐 그 정도야 뭐 우리가 좋은 인력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는 거침없는 조직이다. 이렇게 딱 얘기하더라고요. 2차 면접을 그렇게 보고 대표 면접을 이제 봤어요. CTO 면접
면접이었죠. 이제 당시에 이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현 하이브의 예전 CTO셨던 분, 그분이랑 이제 면접을 봤는데 그것도 이제 거의 면접이 아니었었어요. 면접이 아니라 이제 어필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얼마만큼 성장할 거고 팬덤 시장이 얼마만큼 성장할 것이고 BTS를 중심으로 얼마만큼 우리가 커질 수 있는가에 대한 비전을 엄청나게 제시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사실 공감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제 와이프 분께서 그 K-팝 시장이 심상치 않다는 걸 이미 2018년도부터 얘기를 해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K-팝 시장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비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그거를 제가 들어가면 성공시킬 수 있겠다는 조금 확신이 좀 들었어요. 최종 면접까지 되고 처우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 제 까다로운 조건을 풀 수 있는 여러 가지 안들을 갖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조금 곤란하다, 이거는 괜찮다, 이렇게 하다가 서로 이제 합의점이 딱 맞아가지고 오케이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파격적인 조건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렸었어요. 엄청 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 좀 걸렸었거든요. 그러니 나중에 이제 그분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이 결정이 조금 특이 케이스 사항이라서 방시혁 의장님까지 올라가서 도장을 찍어야 됐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렸다. 근데 도장이 찍혔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게 됐죠. 그게 이제 2019년 3월 18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2019년 3월 18일부터 이제 정식적으로 당시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자회사인 BNX는 이제 현재 위버스 컴퍼니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이제 하이브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죠. 이제 그때 당시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재밌는 건 3월 18일에 입사했는데 서비스 런칭 일정이 6월 초였어요. 6월 초. 3월 18일부터 6월 9일까지 서비스를 분석해내고 과거에 있었던 빅히트 샵이라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걷어내면서 새로운 거를 바꿔내는 작업까지 제가 했었어야 됐어요. 3개월도 안 되는 시간 만에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제가 지금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국내에서 아마 저밖에 없었을 거예요. 성공적으로 런칭의 일자에 문제가 없게 잘 이제 만들었죠. 체계도 바꾸고 개발 문화도 좀 바꾸고 여러 가지 체계들을 제가 많이 바꾸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전문 강의나 개발자 세션 같은 거에서 좀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서 파격적인 조건으로 입사하게 됐죠. 그러니까 결국에 제가 항상 얘기하는 나의 엣지나 내 기술이 확정되고 뭐 이런 게 있으면은 언제든지 기회는 찾아오게 되고 언제든지 회사는 자신들이 필요한 인재는 무조건 채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파격적인 조건으로 입사하게 됐죠. 그러니까 결국에 입사하게 되고 거기서도 괄목할 만한, 정말 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 거기서도 정말 괄목할 만한 업적들과 기술적 여러 가지들을 적용하고 나왔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